네, 이번에는 서브 클래스하고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누군가 질문을 해서 요점만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브 클래스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모두 실행이 되나요? 클래스니까 둘 다 생성자가 존재하겠죠. 없으면 컴파일러가 만들어 주잖아요. 아니면 서브 클래스를 만들면 서브 클래스만 생성이 되나?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이 자식 클래스에서 내가 인스턴스화 시켰을 경우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도 실행이 되고 여기에 되고 서브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도 실행이 됩니다. 둘 다 실행이 됩니다. 즉 생성자는 둘 다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초기 값은 둘 다 설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 생성자 둘 다 실행되면 누가 먼저 된다는 거죠? 누가 먼저 존재해야 되죠? 자식 있고 부모 있었어요? 부모 있고 자식 있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 프로그램 언어를,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내요. 물론 상상력도 발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만듭니다. 부모 있고 자식 있었죠? 그럼 초기화시키면 부모부터 초기화시켜야 돼요? 자식부터 초기화시켜야 돼요? 부모죠? 예.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를 만든 경우 생성자는 부모 생성자가 먼저 수행이 된 이후에 자식 생성자가 수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모두 다 수행이 되는데 호출할 때는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는데 실행은 되지 않고 서브 생성자가 바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슈퍼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된 후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부모 있고 자식 있습니다. 알았죠? 예, 앞에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클래스 A 선언이 됐고요. 클래스 B는 A를 부모로 모시는 새끼네, 자식. 그리고 클래스 C는 B를 부모로 모시는 새끼네, C. 서브 클래스 자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C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켰거든요. 즉 C를 만들어라 라가 됐죠. 그럼 어디로 가죠? C로 가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고 부모가 따로 있네. 그러면 요거 이게 생성자인지 어떻게 알죠? 이름이 같죠. 네. 부모가 있네. 그럼 부모로 또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얘도 부모가 있네. 그럼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확인했더니 부모가 아니라 얘가 태초에 내가 있었다. 얘가 어떻게 보면 C조네, C조. 슈퍼클래스. 그럼 여기서 이게 수행이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게 수행이 되고 돌아와서 얘가 수행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수행이 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수행이 되고 단계별로 자식계로 내려옵니다. 앞에 설명한 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상속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별것도 아닌데 직접 정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상속을 왜 쓴다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커지고 복잡해졌을 때 그걸 보다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릴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개념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가서 일을 할 때는 하나로 끝나는 건 없거든요. 그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데 적게는 10여 명, 수십 명이 동시에 붙어서 작업하는 거고 기간도 짧게는 하루 이틀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몇 년씩 개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전임자가 하다가 때려치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전임자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할 때마다 새로 심상이 들어와서 할 때마다 클래스를 다 정의해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클래스를 쓰는 겁니다. 유지보수가 편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갖고 있어요. 상속을 왜 배우냐고 처음에 얘기했죠. 편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편하려면 규칙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규칙을 배우다 보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처음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 전문가로 간다면.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는 방법. 이건 또 뭐야? 무조건 가는 거 아닌가? 아니죠.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우리 오버로딩 설명할 때 기억나요? 맞아. 생성자도 인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 쓸 수 있었어. 그런 걸 다형성이라고 이야기했었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상속관계에서 생성자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클래스나 서브클래스는 각각 두 번씩나 썼네. 여러 가지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브클래스 생성의 작성 원칙은 생성자는 슈퍼클래스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생성자는 어차피 한 개만 도는 거잖아. 여러 개 해도 결론 하나만 돌아요. 다 도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돌죠. 서브클래스 생성자 작성 원칙은 슈퍼클래스 생성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왜 했지?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라는 소리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소리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보다는 물론 선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형성을 할 때는 기준이 있었었죠. 예, 인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인자의 데이터 타입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생성을 선택한다는 소리는 그거에 맞춰서 값을 설정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예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라 이거는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밑에 이거랑 연결시키면 잘못 만들었어요. 내가 서브클래스나 슈퍼클래스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죠. 그거를 지정하는 방법은 슈퍼라는 명령, 메소드를 이게 메소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뒤에 괄호가 붙었기 때문에 메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수라는 소리예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 생성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슈퍼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생성자는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여러 개 있어봤자 한 개만 선택을 합니다. 지정하지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컴파일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또 자식 클래스에서 서브클래스죠.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려면 슈퍼라는 명령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설명하겠죠. 네, 봅시다. 네, 슈퍼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부모 클래스, 요게 자식 클래스고, 요게 이제 동작을 점검하는 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됐네요. 이름이 똑같네? 얘가 생성자구나. 오케이? 네, 클래스 이름하고 멤버 이름이 동일하면 그게 생성자죠. 생성자가 하는 일은 초기화, 처음에 인스턴스화가 될 때, 그때 어떤 값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되는 거지? 생성을 할 때 괄호 속에다 값을 안 주면 이놈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괄호 쪽에 값을 인티저네요. 정수값을 하나 주면 얘가 수행이 됩니다.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되죠. 얘를 또 부모로 모신 B라는 새끼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동일한 거 보니까 얘가 생성자가 되네요. 이걸 딱 만났네요. 어쨌든 정의는 이렇게 해놨어요. 부모, 자식. 그리고 만들 때 여기에 B가 뭐지? B가 클래스 이름이에요. 깡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레퍼런스 변수는 소문자 B로 했네요. 대소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 B로 읽지만 대문자, 소문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 레퍼런스 변수가 정의가 이건 목록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 인스턴스화를 시켰습니다. B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런 순간에 B로 가서 생성자로 확인을 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할 것 같은데 생성자로 가봤더니 여기도 생성자가 있네.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부모가 있잖아. 부모님한테 확인 받아야지. 그래서 가봤더니 생성자가 두 개가 있어. 어느 거 갖다 써야 되죠? 인자가 없는 놈, 이놈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화살표 왔잖아요. 그렇게 수행이 됩니다. 알았죠? 기본 생성자 자동 선택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생성자 관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네, 좋았어. 내가 잘 가르쳐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통과. 다음 거 봅시다. 네, 슈퍼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없어 오류가 나는 경우, 아까는 정상적인 경우를 보여줬고요. 문제가 발생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부모, 자식이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 쓰는데 내가 여기서 인스턴스화를 시킬 때 이렇게 B를 불렀어요. B로 가봤더니
B를 가봤더니 생성자가 있네. 근데 부모가 있어. 아직 수행 안 되고 부모를 찾아가죠. 쭉 찾아갔어요. 어이구 얘가 C조구나.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생성자를 봤더니 생성자의 매개변수 인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 값이 있어야지만 생성이 가능한데 근데 여기선 준 적이 없죠. 얘도 준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됩니다. 에러! 찾을 수 없음. 에러가 발생이 되죠. 얘도 에러, 얘도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켜보면 이 생성자는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실행한 단계 만든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수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함축적으로 슈퍼 컨스트럭터 A 여기에 정의가 안 돼 있어 라고 나오죠. 예, 슈퍼 클래스에 정의가 안 돼 있다고요. 생성자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다고요. undefined 돼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거 중요하네. 요거 매개 변수 인자 주는 거. 이럴 때 오류가 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슈퍼 인필 컨스트럭터 이게 슈퍼 클래스 얘기하는 거구나. 슈퍼 클래스 A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must implicant invoke another constructor.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컨스트럭터가 생성자인가 봐요. 컨스트럭터 하면 건설하다, 건축하다 이런 개념. 나도 이제 그쪽 분야가 아니라 영어 전문 아니에요. 컨스트럭터가 생성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생성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류가 나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처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제 아까 그 경우를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의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쓰는 경우 한번 봅시다. 부모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생성자 두 개 정했습니다. A 같죠? 생성자죠. B는 A를 부모로 모시는 새끼 B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새끼가 욕은 아니잖아요. 자식이라는 소리에 좀 편한 표현이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화 시킬 때 불렀어요. B에 매개 변수 O라는 정수를 집어넣어서 가. 그러면 O라는 값은 O라는 값은 일리 쫙 넘어와서 그래 왔어. 생성자 누구 있어? B 얘 두 개. 여기 매개 변수 있어. 인자 있어. 그럼 얘를 쓰겠다. 얘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네. 인사하고 올게 하고 부모한테 다시 넘어가겠죠. 부모로 넘어갈 때 이 매개 변수를 갖고 가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서브 클래스 여기서 생성될 때 주어진 매개 변수 인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변수는 이렇게 부모로 찾아갈 땐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로 갔을 때는 얘가 수행이 됩니다. 얘가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돌려보면 되죠. 돌려보면 결과가 나오고 보면은 생성자 A 얘가 수행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게 수행이 된 다음에 부모의 생성자가 수행이 되고 자식의 생성자가 수행이 돼야 되죠. 그때는 부른 놈이 매개 변수를 줬기 때문에 얘가 수행이 되죠. 매개 변수 생성 B가 수행이 됩니다. 이 관계도 실행시키고 나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결과를 보고서 나왔네가 아니라 이런 관계 있구나를 확인해 주기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앞에 설명할 때 우리 서브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를 준 경우 부모로 찾아갈 때 매개 변수가 부모한테 전달이 되질 않았어요. 봤죠? 그러면 전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쓰는 게 슈퍼입니다. 슈퍼? 슈퍼 클래스? 오케이. 슈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한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슈퍼란 메소드예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슈퍼 속에다가 해당하는 값 여기다 정의해 주면 됩니다. 인자를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슈퍼라는 명령, 슈퍼란 메소드는 늘 서브 클래스의 맨 첫 줄에 와야 됩니다. 서브 클래스 생성자 코드의 맨 첫 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클래스를 하나만, 부모를 한 명만 두지 왜 할아버지까지 챙겨? 할아버지까지 챙기지 않았다면 더 쉽게 됐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 슈퍼 클래스, 슈퍼 메소드 사용하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잠깐 끊겼습니다.
네, 슈퍼 언제 쓴다 그랬죠? 아,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할 때 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한다. 지금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 개념이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설명한 거 쭉 보면서 그래 뭐 이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교양 없는 짓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슈퍼라는 거, 상속이라는 거, 또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관계를 알고서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이야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요. 여기 부모 클래스 선언이 됐고요. 자식 클래스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자식인지 어떻게 알죠? 여기 있잖아. A의 새끼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extend 연장시키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이게 붙으면 이건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여기 적힌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B라고 했는데 여기 퍼블릭에 B가 또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이게 왜 이름이 같지? 이름이 같으면 뭐라고 그랬죠? 생성자. 즉 B라는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객체를 만들 때 인스턴스화 시킨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여기를 값을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처음에 수행되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이름이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름이 같은데 요 속에 괄호 속에 이거 인자 또는 매개 변수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주어진 값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만 수행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 다형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어 정의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슈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에서 내가 특정한 인스턴스화 시켜서 B라는 객체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B를 따라가 봤더니 B의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생성자를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요 매개 변수, 요 값은 인자는 이 첫 번째 부모한테만 넘어오거든요. 얘가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즉 B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얘 부모한테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 여기 전달 이 5라는 값은 여기까지만 오지 요 위로는 가질 않아요. 위로는 가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는 역할이 바로 이 슈퍼예요.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요거는 생성자의 맨 첫 줄에 와야 됩니다. 이걸 적어주게 되면 이걸로 들어왔을 때 이게 들어왔을 때 얘를 이쪽에 넘겨주라는 거죠. 이걸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선택하도록 주는 명령이 바로 슈퍼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거 쓸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쓸 일 없어요. 우리는 교양으로 들을 땐 쓸 일이 없지만 전공자는 알고 있어야죠. 슈퍼가 나올 때 슈퍼는 생성자인데 이게 부모 생성자인데 부모를 찾아갔을 때 그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거 슈퍼 이게 뭐였죠? 이거 저기 생성자한테 매개 변수 전달하는 거잖아. 그겁니다. 그걸 활용한 칼라 포인트라는 클래스 정의하고 동작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 정의했고요. 여기 자식 정의했습니다. 자식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포인터의 새끼, 오케이, 익스텐디드 있죠? 익스텐드,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 설명을 동일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죠? 여기 보면 클래스 포인트로 만드네. 새로운 거 뉴니까 인스턴스화 시켰죠? 찾아가죠. 클래스 포인트. 설명해요 다. 포인트 찾아왔고요. 왔더니 클래스 포인트라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 생성자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5, 6 블루라는 데이터를 줘서 그럼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겠죠? 그런데 보니까 얘가 부모가 또 있네. 아이쿠 이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와있지.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부모한테 갈 때는 부모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식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갈 때는 요 X하고 Y 요 값은 전달해서 이걸 처리해 줘 이렇게 돼 있네요. 슈퍼라고 돼 있죠. 내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한테 전달될 값들,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한테 전달될 값들 있죠. 요걸 딱 만나면 뿅 일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보니까 데이터가 2개 있네. 얘 데이터 안 받는 거네. 패스. 얘 보니까 데이터 2개 맞아. 그럼 X하고 Y를 여기다 대입시키죠. 요 X하고 요 X는 의미는 틀립니다. 값은 동일하죠. 여기 집어넣어서 요 생성자가 수행이 되고 끝나면 넘어와서 요 내용이 또 수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오케이? 슈퍼 그거구나. 슈퍼 클래스한테
슈퍼 클래스 생성자한테 데이터 전달시켜주는 애. 오케이? 그래서 슈퍼예요. 슈퍼마켓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업캐스팅. 캐스팅? 뭐, 이렇게, 뭐, 배우나, 뭐, 가수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배역을 선발한다, 뭐, 이런 의미를 쓰죠. 근데 업캐스팅이에요. 위로 끌어올리는 거네. 지금 우리 상속 배우고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하고 슈퍼 클래스 배우고 있죠. 업이면은 이거 분명 슈퍼 클래스 관련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잖아. 봅시다. 화면에 벌써 나타났네. 예, 서브 클래스 객체를 슈퍼 클래스 타입을 변환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위로 올리는 건데 부모의 모양이 있고 부모의 모양을 갖다가 자식을 만들게 되면 얘는 부모고 자식은 이만한 멤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걸로 다시 한다고 위로 가면 갈수록 좀 좁아지는 거죠. 익스텐드는 늘린다는 건데 부모로 가면 쉐딩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서브 클래스 객체는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슈퍼 클래스는 객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즉 슈퍼 클래스의 객체를 취급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업캐스팅은 서브 클래스 객체를 슈퍼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니까? 이 말이 뭐라? 이거를 정의했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썼네요. 서브 클래스 갖다가 서브 클래스 만들었죠. 이게 S인데 얘를 슈퍼 클래스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네요. 슈퍼 클래스 목록이죠. 이거 레퍼런스 변수라고 했죠. 뭐 별건 아니. 그러면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아니, 좋아. 부모가 10개 가지고 있었고요. 자식이 10개를 물려받아 또 새끼 쳐가지고 15개의 재산을 가졌어. 멤버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5개짜리를 부모 틀에 맞춰서 설정한다고 그러면 자식이 만든 5개는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업캐스팅된 레퍼런스는 객체 내 슈퍼 클래스 멤버만 자식이 만든 건 다 날리는 거네. 네. 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이런 것도 왜 쓰나. 상속이 이거 더럽네. 그냥 줬으면 끝나는 거지. 왜 또 부모를 따라가려고 그래. 네가 만들어 네가 쓰지. 업캐스팅된 레퍼런스는 객체 내 슈퍼 클래스의 멤버만 쓸 수 있습니다. 왜 밑을 줄일까? 봅시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까? 해봅시다. 업캐스팅된 사례입니다. 업캐스팅 사례거든요. 슈퍼클래스 정의했고요. 서브클래스 정의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요게 이제 동작 확인하는 놈들 있죠. 이럴 경우 이게 슈퍼클래스라고 그랬고 자식 클래스지. 오케이. 뭐 이거 특별한 거 아니죠. 이것도 특별한 거 아니고요. 쓰는 용도 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일단 자식 클래스로 선언이 됐고요. 여기서 PS에서 P는 person 부모 클래스예요. 슈퍼 클래스예요. S는 스튜던트 이거 서브 클래스죠. 근데 서브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활당을 해줬어요. 업캐스팅 했다는 거죠. 그리고 찍어보면 요건 잘 됩니다. 뭔가 나오겠죠. P의 name. 이게 왜 나오지? 네임이 슈퍼 클래스에 있구나. 여기 있죠. 오케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업캐스팅을 했을 경우 슈퍼 클래스의 멤버만 여기 적어놨네. 업캐스팅이 된 경우는 슈퍼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요 밑에 보면 P의 그레이드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는 갖다가 잠깐만 봐. 이 그레이드는 어디에 있지? 그레이드는 여기 있네. 서브 클래스에 있네. 디파트먼트 서브 클래스에 있네. 이거는 쓰면은 컴파일 시 오류가 난다고요. 업캐스팅이 됐으면 자식을 갖다가 부모의 틀에 맞췄으면 자식이 만든 건 포기하라는 소리죠. 쓸 수 없음 그 소리입니다. 쓰지 말아야겠다. 오케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업캐스팅한 경우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 있는 멤버는 사용할 수 없다. 오케이.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멤버만, 요거 중요하죠. 천도 아니고 만입니다. 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축소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운캐스팅. 이건 뭐야? 업이 있으니까 다운도 있겠죠. 이건 거꾸로겠네. 부모를 자식한테 덮어 씌우겠는데, 다운캐스팅은 슈퍼클래스 객체를 서브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건 개발자의 명시적인 타입 변화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특별한 경우죠. 이게 가능한가? 부모 데이터를 가능하죠. 부모 거 물려받아서 자식 틀에 집어넣게 되면 자식이 만든 그 부분만 빈칸으로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자식이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가 10개 있고 자식이 15개, 그걸 받아서 1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모의 틀에 맞추게 되면 자식이 만든 5개는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즉 부모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다음 생 거꾸로예요. 부모 걸 갖다 자식한테 집어넣으면 10개 가진 걸 15개 틀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5개는 빈칸이 돼버리는 거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 이런 짓은 잘 안 하잖아요. 자식 쓰면 되지. 왜 부모를 갖다 써? 그냥 그대로 자식대로 다 쓰면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확히 야 이거 자식 서브 클래스에 있는 타입을 그대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형 변환 명령을 줘야 됩니다. 괄호 속에 어떤 형 클래스 이름도 형입니다. 데이터 뭐 인트 이런 거 뭐 스트링 캐릭터 같이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주게 되면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P라는 객체의 데이터 타입을 스튜던트로 바꿔서 여기 S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저장시켜 줘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개념만 잡읍시다. 부모 거 갖다가 자식 틀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운캐스팅. 그리고 자식 거 갖다 부모 틀에 집어넣은 업캐스팅. 오케이? 네, 다운캐스팅의 사례입니다. 앞에 거 그대로 쓰는 거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뭐 할 게 없잖아. 여기 요 부분, 요거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보면 P는 P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퍼슨이 부모 클래스죠. 만들어서 부모 클래스 집어넣고 자식을 만들어 자식에다가 부모 거를 집어 때려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S가 P가 부모죠. 이거를 만들어서 요걸 만든 다음에 박스 친 거, 이걸 만든 다음에 이거 자식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빈칸으로 남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 뭐 그냥 틀만 커지지 내용이 커지는 건 아니죠. 체험은 커지겠다. 오케이. 그러면 틀이 확장되는 거네. 클래스에 구성된 멤버가 늘어나는 거네. 그렇게 받아주면 되죠. 왜 이렇게 써? 자식 갖다 쓰면 되지. 오케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의문을 가졌으면 이해한 겁니다. 예, 인스턴스는 객체잖아. 모모의 객체? 이게 뭐야? 어렵게 생각 좀 합시다. 객체 타입. 이거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글씨잖아요. 더하기도 글씨잖아.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익숙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객체 타입 판단. 객체가 무슨 타입인지 이건 왜 써? 쓸 필요 없는데 혹시 궁금하면 쓰라는 겁니다. 업캐스팅 레퍼런스로 객체 타입 판단이 어렵다. 업캐스팅 된 레퍼런스로 객체 타입 판단이 무슨 말이야? 슈퍼클래스는 여러 서브클래스로 상속되기 때문에 업캐스팅 되면은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관계가 막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말이 더 헷갈리나? 뭐 그런 거 복잡한 거 이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인스턴스 연산자는 그 레퍼런스가 어떤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어느 클래스를 갖다 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클래스가 뭐냐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객체 만들어진 레퍼런스 이름 주고 클래스 타입을 지정을 하면 참 거짓으로 나옵니다. true와 false로 선언합니다. 이거는 이거 맞아. 또 이거는 이거 틀려. 이 소리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쓰는지 나도 잘 안 쓰는 거라. 봅시다. 일단 쓰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죠. 지금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객체 타입을 식별하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계산을 한다는. 계산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계산이 아닙니다. 값을 저장하는 거, 이걸 갖다가 크기를 비교하는 거. 크다, 작다, 같다. 이것도 다 연산이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하기 빼기는 산술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예, 업캐스팅된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는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상속관계에 있는 옆에 캐스트 사례를 보면 얘가 부모가 되고 이걸 갖다 쓴 애가 스튜던트도 있고 앞에서 했던 것 같으네. 이걸 갖다 낸 애가 리서처 연구자도 있고 이걸 갖다 쓴 애가 교수님도 계시네. 아, 님자 붙여줘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때 P는 뭐야 이거? 아, P 문제 여기 있네. 아, P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하여튼 P는 그 person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아,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P가 person을 가리키는지 이거는 이건 확실히 person인지 알지 이건 알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있죠. 스튜던트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 이거의 데이터 타입은 스튜던트라고 해야 돼? person이라고 해야 돼? 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업캐스팅 된 경우, 이걸 갖다 쓴 경우, 다운캐스팅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거의 데이터 타입, 즉, 인스턴스 오브의 결과값이 뭔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퍼슨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에이, 몰라. 잘 쓰지도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스턴스 오브를 쓸 때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얘가 또 나오겠죠. 예, 퍼슨 타입의 레퍼런스 퍼슨이 어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는지 위에서 봐도 모르고 아래서 봐도 명확히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그 소리입니다. 아, 나도 이거를 왜 지금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좀 바꿔 얘기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나,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되나에 대한 설명을 내가 여러분한테 해줘야 되는데 사례를 잘 찾기가 힘드네요. 어떤 경우에 써야 되지? 아니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뭐 좋은 이해가 나오면 한번 점검하는 방법은 별건 없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써야 되는지가 딱 떠오르질 않네요. 아, 교양 있어, 교양 있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내가 떠들면 그것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통과합시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모른다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떠오르질 않아요. 통과. 예, 인스턴스 오브의 사용예, 이건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정의가 된 객체들이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를 했습니다. 예, 퍼슨의 G네. 제 그래야 되나? 이건 스튜던트로 정의했고요. 킴은 프로페서, 리는 리서처라는 U가 없네, U. 예,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퍼슨이냐? 맞나요? 쟤는 스튜던트잖아요. 근데 스튜던트지만 얘는 퍼슨을 부모로 데리고 있죠. 모시고 있죠. 그러면 쟤는 퍼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그러면 쟤가 그럼 퍼슨이야? 그럼 쟤는 스튜던트가 아닌가? 아니죠. 쟤는 스튜던트이기도 하고 퍼슨이기도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야, 그러면은 쟤는 클래스가 퍼슨이야? 스튜던트야? 둘 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스튜던트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확장시켰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인스턴스 할 때 스튜던트 썼잖아. 이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값은 둘 다 참으로 나온다는 이런 거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김 어디 갔어? 김은 프로페서죠. 프로페서도 어떻게 물어봤나? 여기 두 개지네. 프로페서는 학생이냐? 학생이 아니에요. 프로페서는 학생은 아니지. 프로페서는 여기잖아. 이거는 리서처하고 퍼슨 이게 족보잖아. 족보가 이쪽 계열이잖아. 여기에는 스튜던트 안 들어가지. 언젠간 학생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족보상으로는 아니야. 그래서 스튜던트는 false가 나오고요. 프로페서는 true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리서처야 물어봐. 세 개구나. 리서처냐 물어보면 연구자냐 물어보면 연구자. 프로페서는 연구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부모로 모시고 또 연구자는 사람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죠. 부모로 모시고 있죠. 그럼 여기도 true가 나옵니다. 그럼 리는 리서처네. 리서처는 그럼 프로페서냐 물어보죠. 리는 얘죠, 얘. 얘는 자식은 모르는 거죠. 부모는 퍼슨 맞아. 그렇지만 자식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서 프로페서냐고 물어봤어. 프로페서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false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가 꼭 이런 객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쓸 수 있거든요. 숫자는 객체가 아닙니다. 밸류죠.
이런 말 해도 되나? 따옴표를 묶이면 또 틀립니다. 숫자가 따옴표를 묶이면 그냥 크기를 나타내겠죠.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오류. 어제 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바라고 이게 스트링을 줬거든요. 이거는 객체가 됩니다. 이거는 메모리 섹터랑 공간을 됩니다. 설명하다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건 true가 나오는데 직접 값을 주는 건 오류가 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instance of라는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데이터 객체가 어떤 형식의 클래스를 사용하는지, 클래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아니 나는 이게 그거냐가 아니라 그거가 이걸 모르겠다고 이거를 모르겠다고. 그걸로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네, 앞에서 설명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의 활용법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한 거 없네요. 뭔지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클래스 정의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 메소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유, 되게 지저분한데.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얘가 퍼슨이냐? 이렇게 확인해야 돼? 스튜던트냐? 리서처냐? 프로페서냐? 한 방에 잡아내는 건 없나 보네. 야, 한 방에 잡아내는 이게 한 방에 잡아내는 거죠. 누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 주면 우리 갖다 쓰면 되죠. 오케이? 갖다 쓰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요령, 인스턴스 오브에 대한 거 자세히 보면 이거 잘 봐요. 그냥 얘가 독립적으로 쓰였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이걸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게 산술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비교나 판단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인스턴스 오브 사용법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